보건교육 평가 유형과 그 평가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맨날 나오는데 여러분이 맨날 틀리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기 전에 전, 중, 후 이 세 글자를 체크하면서 보세요. 전, 진이 중형차 탄다. 암기는 했는데 그게 뭐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모르죠. 바로 이 문제예요. 평가 유형, 전, 진이 중형차 탄다. 보건교육 전, 중, 후 이렇게 연결하시는 겁니다. 1. 성과평가, 교육 진행의 정도 확인. 이게 맞아요? 2. 투입평가, 교육 과정의 실행 효과 확인. 3. 총괄평가, 교육 시행 전 학습자의 요구도 확인. 교육 전 진이 중형차 탄다. 이거는 진단평가 돼야 되잖아요. 이건 땡. 또 4번 진단평가, 교육 시행 후 교육 목표 달성 여부 확인. 교육 시행 후 총괄평가죠. 근데 진단평가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땡. 5번 형성평가, 교육 진행 중형차 중형성평가. 요거 맞죠?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진행 전, 중, 후 이 세 글자에다 동글뱅이를 치고요. 교육 전이면은 진단평가, 교육 중이면은 형성평가, 교육 후면은 총괄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교육 과정의 실행 효과를 확인하는 거,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성과평가예요. 보건교육의 평가 방법 너무 중요해서 제가 빨간 별을 5개나 해놨어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이 세 개는 무조건 100%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무조건 달달달 해가세요.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전, 중, 후, 전, 진이 중형차 탄다. 교육 전, 진단평가. 교육 중, 중형차, 형성평가. 교육 끝난 후, 총괄. 끝나면 총괄이잖아요. 이렇게만 기억해도 문제를 맞을 수가 있어요. 교육 전에 하는 평가, 진단평가. 요즘에 대치동 학원 같은 데 가려고 하면은요, 아무나 안 받아줘요. 테스트 받아야 되거든요. 영어는 어느 정도 레벨인지, 수학은 어느 정도 레벨인지. 교육 전에 하는 평가, 진단평가예요. 진단평가. 그리고 학생이 이제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교육 중간에, 뭐 우리가 학원에서 시험 봤던 중간고사 요런 거요. 그게 바로 형성평가입니다. 뭐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교육 중간에 받는 거 형성평가예요. 교육 다 끝난 후에 시험 보는 거, 우리 간호조무사로 따지면 국가고시 시험 보는 거, 이게 바로 총괄평가입니다. 교육의 평가 방법이에요. 간호조무사 교육 1년 내내 받았어. 결국 평가하는 거는요, 국가고시 시험장 가서 60% 이상, 105문제 중에서 63점 이상 맞고 꽈락 없는 거, 이게 바로 평가 방법인 거예요. 진단평가, 물론 간호조무사 학원 등록할 때 교육 전에 평가는 안 합니다. 그냥 감안하고 보세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이나 흡연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하는 평가가 뭐냐? 그냥 다른 거 몰라도 교육 전에 하는 거 진단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형성평가는 교육 중간에 하는 평가입니다. 왜? 내가 지금 교육을 잘하고 있는 거야? 강사가 지금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생들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따라오고 있으면 레벨을 올려야 될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교육 중간에 하는 형성평가예요. 학생들의 참여 정도나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죠. 학습 지도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죠. 또 교육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간에 학생들이 잘 알아듣는지 형성평가를 보는 것입니다. 직전국시에 뭐가 나왔어요? 교육 진행 중 학습자의 학습 이해도를 확인하는 거 형성평가다 이런 게 나온 것입니다. 진행 중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중자를 이렇게 딱 체크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이면 중형차 형성평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육이 다 끝난 후에 시험 보는 거 학업 성취 수준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목적입니다. 60% 이상 전체 과목을 맞았다는 거는 이 사람은 그래도 성실하게 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교육이 끝난 후에 평가하는 거죠. 보건교육 후에 학습 대상자가 성취 수준을 달성했는지 측정하기 위한 평가. 이게 바로 총괄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이냐 중이냐 후냐에 따라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가 된다. 전, 중, 후 이 세 글자를 꼭 캐치하세요. 보기에서 전, 중, 후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몰라도 갑자기 전자, 중자, 후자가 나오면은 그 문제구나. 전진이 옛날에 신화의 전진 있잖아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전진 그냥 교육 전은 진단평가. 중형차, 형자 때문에 제가 중형차를 만든 건데, 형성평가. 전진이 중형차 탄다. 전, 중, 후. 이거 제발 기억하시고, 이 문제 꼭 맞으세요. 그리고 이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갖고 계세요. 평가 방법 전, 중, 후. 전진이 중형차 탄다. 아시겠죠? 성과평가라는 거 하나 알고 넘어갈게요. 교육 과정의 실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게 성과평가다. 뭐 당뇨 환자한테 혈당 측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게 뭐냐? 성과평가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요 화면도 하나 캡처해서 공부하세요.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는 평가 도구이다. 결과가 2번, 3번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신뢰도이다. 타당하게 측정하는 거 타당도이다. 문제 맞춰보세요. 당뇨병 환자에게 6개월간 운동요법을 실천하도록 교육을 했어요. 또 6개월 후에 혈당 수준을 측정하고자 할 때 평가 유형은 성과평가이다. 실행효과를 측정하는 거 성과평가이다 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조직은 의료법에 의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를 지정함, 보건소의 방역, 예방사업에 덧붙여 진료각과를 두고 있으며 3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갖춤, 30병상 이상이면 일단 병원급이죠. 1. 보건지소 2. 보건진료소 3. 보건의료원 4. 건강생활지원센터 5. 지역응급의료센터 보기에 무슨 병원은 없네요. 정답 뭐예요? 3번 보건의료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이 뭐예요? 일단 30병상 이상이니까 병원급이죠? 그냥 의료원이면은 사실 병원인데 보건의료원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겠죠? 보건소 플러스 의료원이 보건의료원입니다. 한마디로 보건소 플러스 병원인 거예요. 병원은 뭐예요? 진료 기능이 있죠. 보건소는 거의 진료 기능보다는 뭔가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건의료원은 보건소의 방역이나 예방사업 이런 것도 하고 실질적으로 진료도 보고 하는 것이 보건의료원입니다. 보건행정조직.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조직은 보건복지부 하나밖에 없어요. 지방보건조직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3, 4, 5죠. 보건소 3글자, 보건지소 4글자, 보건진료소 5글자예요. 보건소는요. 서울시, 성북구, 월곡동 이렇게 설치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런 식으로 그 나라의 시, 군, 구에 설치해서 최일선에서 최말단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최일선, 최말단에서 행정을 하는 거 그게 바로 보건소예요. 최일선, 최말단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보건소로 가세요. 지방보건조직입니다. 보건소장 누가 뽑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뽑아요. 그래서 보건소의 인사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담당한다. 이런 말이 맞는 말입니다. 문제, 방역이나 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의 조사, 시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질병관리청이다. 감염병 하면은 질병관리청으로 연결하세요. 보건진료소 하면은 딱 떠올리셔야 되는 거 농특법입니다. 서울에는 병원이 많아요. 의사가 많아요. 개원하는 데도 진짜 많아요. 특히나 강남. 근데 저 시골 가면 병원 있어요? 없어요.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농어촌 이런 벽지에 의사가 안 가려고 해요. 건강은 인간의 기본 권한이에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의 기본 권을 즐기지 못하죠. 그래서 농어촌 벽지라도 오지라도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어느 정도 간호사라도 파견하고 조산사라도 파견해가지고 건강을 좀 어떻게 이렇게 예방해 주는 거. 그게 바로 보건진료소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파견한다. 간호사와 조산사가 갑니다. 조산사도 간호사예요. 보건진료소의 배경 너무 다 중요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문제를 풀었을 때 그냥 보기 보고 답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걸 다 알아야 그 키워드에서 조금 변형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다 맞추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이 아프지만 목이 터져라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1978년 알마아따 회의에서 건강한 인간의 기본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건강이 인간의 기본권인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본권을 못 누리니까 보건진료소를 만들어가지고서는 간호사, 조산사라도 보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받게 해준다 이거예요. 예방접종, 건강증진, 진찰 검사 같은 거는. 보건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 지역보건법입니다. 보건소는 시군구에 설치되죠. 그 지역의 보건법이 보건소 설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또 보건진료소의 법적인 근거, 농특법입니다. 농특법. 보건진료소가 왜 생겼다? 농어촌에서도 인간의 기본권을 누려라. 그래서 농어촌 특별조치법은 보건진료소의 법적 근거가 되고 보건소 설치의 근거가 되는 것은 지역보건법이에요. 다음에 해당하는 1차 보건의료의 특성은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됨. 벽지 오지까지 소외되는 지역 없이 보건의료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함. 이 문제 뭐예요? 접수주지, 맨날 나와 접수주지. 바로 그게 이 문제입니다. 1차 보건의료의 특성은 접수주지. 1. 접근성, 2. 지속성, 3. 수용 가능성, 4. 주민의 참여, 5. 지불 부담 능력. 보기 다시 볼게요. 차별해서는 안 된다. 벽지 오지까지 소외되는 지역 없이 이 서비스가 전달돼야 된다. 정답 뭐예요? 접근성이죠. 이 접근성이 지리적인 접근성, 벽지 오지까지 소외되는 게 없어야 된다. 이거는 지리적인, 지역적인 접근성이죠. 뭐 외국인 노동자라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요거는 사회적인 접근성이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1차 보건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를 얘기했습니다. 1차 보건의료가 뭐예요? 우리가 아프면 바로 동네 의원 가죠. 보건소 가죠.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1차 보건의료입니다. 접근을 하려면 요소가 있어야 된다. 접수주지, 접근성, 뭐 거리가 가깝던지, 마음의 문턱이 낮던지, 수용 가능성,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주민의 참여 안 하면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제가 귀간조 영상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안 듣고 공부 안 하면은 무용지물이죠. 지불 가능성, 공짜는 아니어도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이거 보건의료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접근성,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차별하면은 안 된다. 차별이란 말이 나오면은 접근성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이주 노동자인 주민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차별받지 않도록 고려했다. 이게 뭐냐? 접근성이죠. 수용 가능성,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라. 뭐 민간 신앙, 샤머니즘, 휴머니즘, 토테미즘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과학적으로 접근하래요. 주민의 참여,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주민의 참여예요. 뭘 만들어놨어? 아파트 분양했어? 미분양 났어? 참여 안 했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보건의료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 주민의 참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불 부담 능력, 주민의 지불 능력에 맞는 보건의료 수가로 적용되어야 된다. 가격이 적당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방 작은 면소재지에 거주하는 80세 할머니가 한 달마다 보건소를 방문할 때 차편이 안 좋아가지고서는 차 타고 1시간 가고 20분 걸어야 된다면은 이거는 1차 보건의료 접근 요소 중에서 뭐가 부족하냐? 지리적인 접근성이 부족한 거죠. 너무 머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1차 보건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 아프면은 바로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1차 보건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 접수주지, 맨날 나와, 접수주지, 접근성, 수용 가능성, 주민의 참여, 지불 부담 능력 또는 지불 가능성, 이게 포함된다. 경제력이죠. 그래서 보기 5개 해놓고 이 중에서 1차 보건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가 아닌 것은 했을 때 접수주지 이외에 다른 것을 고르시면 되죠. 오자보건법상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한 임산부는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한 임산부의 주수가 뭐냐 이거예요. 6개월까지 가능하거든요. 4, 6에 24, 24주 이하로 찾으시면 되죠. 정답이 1번입니다.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만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한데 특별한 몇 가지일 때만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불가능한 거예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뭐 유전적인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을 때 아기도 그러면은 기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임신 중절할 수가 있다 이거고요. 또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뭐 매독 걸렸어, 에이즈 걸렸어 그러면은 그 아기가 태어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럴 경우 임신 중절이 된다. 강간 또는 중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해줘야겠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있어요. 이 친척끼리 근친상간하는 경우 또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료학적인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아기 때문에 엄마가 죽게 생겼으면은 엄마는 뭐 아기를 선택하겠지만은 이제 남편이나 가족들은 엄마를 선택하겠죠. 엄마가 죽을 수도 있거나 뭐 아기를 낳게 되면은 엄마가 큰일이 난다, 식물인간이 된다 이러면은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할 게 있어요. 의료법규에서 태아 성간별 딸인지 아들인지 알려줄 수 있는 주수가 8개월입니다. 8개월.
그 전에 알려주면 2의 벌칙이 있었거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근데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그럼 그 전에도 태아성감별 알려줄 수 있다 이 얘기죠. 그게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벌칙은 2였거든요. 임신 중절 수술은 24주, 6개월. 그거랑 이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기를 중절할 수 있는 거는 6개월 이내이고 원래 태아성감별은 8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없어졌어요. 모자 보건 지표 중 영아 사망률은 영아 사망률을 물어봤습니다. 보기 보면 더 헷갈려요. 여러분이 이렇게 딱 문제를 봤을 때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영아의 사망률을 물어봤습니다. 영아가 사망한 그 비율이 분자로 올라갑니까? 분모로 내려갑니까? 무조건 구하고자 하는 값을 분자값으로 올리라고 했죠? 공식을 달달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영아 사망률은 영아가 사망한 그 숫자를 분자로 올리면 되고 총 영아, 그에 태어난 총 영아를 분모로 내려서 곱하기 100이든 1000이든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아가 사망한 수, 그게 분자에 있는 것만 찾으시면 되죠? 1번, 당해연도 총 사망자 수, 땡. 2번, 당해연도 생후 1년 미만의 사망아 수. 생후 1년 미만? 아, 영아네. 영아가 사망한 수? 2번 일단 맞아. 3번, 당해연도 생후 28일 미만의 사망아 수? 이거 신생아 사망아 수잖아요. 4번, 임신, 출산, 산육으로 인한 모성 사망자 수? 이것도 아니죠. 5번, 생후 7일 미만의 사망아 수, 주사기 이거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을 항상 분자값으로 올리세요. 영아 사망률은요. 특정 연도의 총 출생아 수. 2025년에 1000명 태어났어요. 그중에서 1세 미만의 아기가 3명 죽었어요. 그러면 1000분의 3 곱하기 1000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공식도 짚어드릴게요. 계산하는 공식이 한번 나온 적 있죠? 노년부양비가. 근데 계산하는 문제는 사실 조금 오바스러워요. 그냥 이 공식 자체 분모가 뭐냐, 분자가 뭐냐 이 정도가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 푸는 것까지는 뭐 그냥 패스하셔도 공식에 분자가 뭐가 들어가는지 분모가 뭐가 들어가는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무조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공식에 관련된 문제가 세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걱정할 게 없죠? 구하고자 하는 값을 분자로 올리세요. 모성 사망률, 모성이 사망한 숫자를 분자로 올리면 됩니다. 모성 사망자 수 분자로 올렸죠? 뭐 곱하기 10만이 되든 1000이 되든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모성이 사망한 수가 분자로 올라가면 분모는 뭐가 기준이 될까요? 총모성이겠죠. 총모성이라는 건 뭐예요? 가임 여성수 이렇게 분모로 들어간다. 그거는 보기에서 찍으실 수 있거든요. 우리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주관식이면 어렵지만 모성 사망비. 그럼 모성이 사망한 숫자를 분자로 올리면 되죠? 그래서 모성 사망수가 분자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분모가 원래는 총 모성수가 분모로 내려가야 되는데 특이해서 국시에 나온 거예요. 모성 사망률과 모성 사망비가 있는데요. 모성 사망률은 총 모성이 분모로 내려오는데 모성 사망비는요. 출생 아수가 분모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비 이렇게 제가 암기시켜드렸어요. 모성 사망비는 출생 아 분의 모성 사망한 수 곱하기 10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비 분모에 출생 아가 들어가는 게 모성 사망비입니다. 한 번 들어서 몰라요. 반복해서 들으시고 교과서를 보면서 병행하십시오. 비법서 있으신 분들은 비법서를 보시면 돼요. 동생이 태어난 후 8세 아동이 이불에 오줌을 싸서 기저귀를 차는 경우에 해당하는 방어기제는 방어기제의 유형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부정, 투사, 퇴행, 억제, 반동 형성. 뭘까요? 이거는 찍어도 맞출 수 있어요. 애가 8살에 오줌을 싸면 되겠어요? 정답은요. 퇴행이에요. 애가 지금 뒤로 가잖아요. 현재의 위치나 성숙의 수준이 과거 수준으로 후퇴되는 게 퇴행입니다. 지금 오줌 쌀 나이가 아닌데 오줌 싸고 있다. 이겁니다. 방어 기제의 유형, 승화. 내 괴로움을 내가 승화시켰어. 내 고통을 글로 승화시켜서 내가 책을 썼어. 이런 얘기하죠. 본능적인 욕구나 참기 어려운 충동적인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로 표출해서 성숙하고 긍정적으로 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부정. 현실을 부정하고 싶다. 진짜 국가고시 얼마 안 남았는데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부정하고 싶다. 이런 분 정말 많아요. 현실을 거부함으로써 현실 관련된 정신적인 고통을 피해보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알코올 중독 환자가 나는 술을 마시지만 술로 인해서 문제가 없어요. 이거 뭐예요? 부정하는 거죠. 술로 인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투사.
잘 되면 내 탓인데 못 되면 네 탓이야 이거예요. 책임을 남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게 투사입니다. 해리가 국시에 2번 나왔어요. 다중인격, 이중인격입니다. 낮에는 지킬 박사인데 밤에는 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격의 일부가 자아의 통제를 벗어나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행동한다. 약간 이 다중인격을 해리성 인격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만 하려 그러면은 배가 아파요. 이거 뭐예요? 신체화래요. 신체화. 불만이나 심리적 갈등이 온몸으로 나타나는 거 신체화. 취소. 이 취소가요. 바람피고 아내한테 고가의 선물을 사주는 게 취소래요. 이제 뭐랄까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책감을 다른 행동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 취소. 결혼을 취소하고 싶다. 바람피고 아내에게 고가의 선물 사주기 취소이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 중 1차 예방 수준에 해당하는 것은 1. 조기치료 2. 집단정신요법 3. 치매 예방교육 4. 납병원 서비스 5. 정신건강 선별검사. 정답은요? 3번 치매 예방교육입니다. 1차는요 무조건 예방이지 이미 질병이 걸렸으면 2차, 3차예요. 조기치료, 뭐 검사 이런 거 다 2차죠. 집단 정신요법, 납병원 서비스 2, 3차죠. 그러니까 무조건 1차는 아니다 이렇게 그냥 굵게 가세요. 질병의 1차적인 예방, 2차적인 예방, 3차적인 예방. 진짜 국시에 맨날 나오는 단골 키워드가 바로 이거예요. 1차적인 예방은 말 그대로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 걸리기 전이다 생각하시고 병 걸리기 전에 하는 거는 교육입니다. 손은 이렇게 씻으세요. 식단을 이렇게 드세요. 캠페인하고 이런 것들이 1차적인 예방이에요. 그래서 금연 교육 또는 뭐 지역 주민 대상 캠페인, 당뇨병 예방되기 위해서 건강한 식생활 정보 제공, 식단 교육 이런 거, 치매 예방 교육 이런 게 1차가 되는 거고요. 항상 예방되는 거, 병 걸리기 전만 1차예요. 그 리벨과 클라크에서는 초기 병원성기, 질병에 걸린 초기까지도 1차 예방으로 세분화해서 보기는 했습니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답 고르셔야 돼요. 또 2차적인 예방, 말은 예방인데 이미 병이 걸렸어. 그래서 질병을 조기 검진, 조기 진찰, 조기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해야 되는 게 2차적인 예방입니다. 성인의 건강 검진? 검진이면 1차 아니야? 아니에요. 2차예요. 검진은 무조건 2차예요. 그래서 국시에 2번이나 나왔어요. 당뇨 환자의 철저한 식이요법, 이미 당뇨 걸렸죠? 2차예요.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를 실시한다. 치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몰라요. 안 걸렸으면 1차, 걸렸으면 2차인데 검사, 검진 하면은 2차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2차예요. 이런 거 좀 약간 아리까리하죠? 3차는요. 이미 병원 걸렸어요. 또 죽을 수도 있어요. 불구가 될 수도 있어요. 회복되는 시기일 수 있어요. 이게 3차인데 그래도 삶의 질을 위해서 잔존 기능을 최대한 써와야 되지 않겠어? 저 어깨 수술하고 지금 도수 치료받고 물리치료 받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3차적인 예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재활, 재적응, 물리치료 이게 바로 3차적인 예방이거든요.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직업훈련 어떻게든 사회에 적응해보겠다? 3차 예방이죠. 또 치주질환의 3차 예방 의치 보철했어. 이미 신경치료 다 하고 신경 죽었는데 그 치아라도 써보겠다고 크라운 씌워가지고 보철했어? 3차 예방인 거예요. 당뇨 환자가 망막이나 신장 합병증 검사했어? 사실 검사면은 2차로 갈 수도 있지만 이미 망막도 안 좋고 신장도 안 좋다 그러면은 또 3차로 볼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보기 5개 중에서 여러분이 고르셔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 자조 모임 활성화, 자조 모임, 자조 수수로 돕는 거죠. 이런 것들은 3차로 가세요. 뇌졸중 환자 재활하는 거 3차 예방입니다. 그래서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기능 부전을 최소화하고 내가 재활하고 사회복귀하고 재적응하고 물리치료해서 치료 후 남는 그 장애를 어떻게든지 조금 회복해서 삶의 질을 올려보자. 이게 바로 3차 예방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다음 2번은 이 2번의 종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정신건강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보호 의무자 2명이 신청하래요. 보호자가 그 정신질환자 입원시켜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입원의 종류가 뭐예요? 1. 동의 입원 2. 응급 입원 3. 자의 입원 4.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5.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정답은요? 4번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입니다. 보호자가 입원시키는 거예요. 동의 입원, 동의 입원이 뭐죠?
정신질환자는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입원시키는 게 동의 입원입니다. 정신질환자랑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입원하는 게 동의 입원이에요. 퇴원 의사를 몇 개월마다 확인했죠? 2개월마다 확인합니다. 응급 입원은 뭐예요?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응급으로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현병 환자가 길거리에서 칼부림하고 있어요. 상황이 너무 급박하죠. 언제 이거 입원 동의받거나 보호 의무자 찾아서 입원시켜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의사랑 경찰관의 동의만 받아가지고 일단 입원을 의뢰할 수가 있는데 영원히 아니에요. 딱 3일 이내에. 응급 입원은 3일 이내라는 이 3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는 72시간 이내라고 시간으로 바뀌어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의 입원 뭐죠? 자신의 의지로 입원하는 거예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신의 의지로 입원했어요.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그래서 자의 입원한 사람이 신청하면은요. 저 퇴원하겠어요 했을 때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2개월마다 퇴원하실 거예요? 이렇게 퇴원 의사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 입원이나 자의 입원은요.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한다. 이 2개월이 중요한 거예요. 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도 2개월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개월수가 3개월이에요. 그래서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뭐죠? 정신질환자가 2명 이상의 보호 의무자, 보호자의 동의 하에 입원을 합니다. 이때 3개월간 입원할 수 있다. 자식이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두 분이 입원을 시키면 3개월은 입원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곰이 사람이 되려고 그 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있다가 사람이 됐었죠. 적어도 정신병원에 3개월은 있어야 내 자식이 사람 되겠구나. 그래서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3개월간 입원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2개월이 되겠습니다. 응급 입원 3일 동안 입원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본 계획하고 실태조사 몇 년마다 하는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몇 년마다 하죠? 5년마다 합니다. 정신질환자 기본계획 5년마다 해요. 보통 기본계획 5년마다 하고요. 정신질환자 쪽은 실태조사도 5년마다 합니다. 하지만 구강 실태조사 몇 년마다 하죠? 9, 실, 3, 3년마다 한다 해서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예요.